안녕하세요. LA 비투쇼입니다. 오랜만에 차 한잔할까요? 저는 지금 뜨레주루라는 빵집에 와 있습니다. 뜨레주루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한국에 있는 그 뜨레주루예요. 미국에도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빵집에 와서 한국 빵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차 한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이 갈비뼈가 약간 으스러진 듯한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데, 엄살이겠죠. 사실 뭐 갈비뼈가 으스러지진 않을 테니까. 한 달 전쯤 제가 한 달 전쯤 마사지를 받는데, 제가 발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해서 자주 가요. 근데 새로운 아저씨가 너무 세게 누르는 거예요. 등치도 좀 있는 아저씨가 너무 세게 누르니까 제가 밑에서 이러면서 이제 숨이 막 막혔는데, 뭐 괜찮겠지 했는데, 약간 이 가슴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설마 뭐 부러진 건 아니겠지? 부러질 리가 없죠. 근데 혹시 금이 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왜냐면 계속 이제 그 후로 조금씩 아파요, 이게. 그러다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는 듯 하더라고요. 괜찮겠지. 그래서 엎드리고 또 그 다음에 마사지를 받을 때 또 누르니까 약간 또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제가 이번에 플로리다 마이애미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너무 피곤해서 제 아내한테 좀 허리 좀 눌러봐. 피곤해.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손목이 많이 아프다고. 그럼 밟아. 발로 밟아도 괜찮아. 왜 발로 밟아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발로 막 밟다가 두 발로 제 올라가서 막 밟는데, 허리를 밟을 때는 괜찮았는데 등을 꾹 밟는데 갑자기 너무 이게 통증이 느껴지길래 잠깐. 옛날에 생각했던 그 무게가 아니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 제 아내가 굉장히 날씬하고 가벼웠는데, 그동안 좀 살이 쪘는지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이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잠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남편을 밟아 죽이냐. 엄살 부리지 말라고 막 제 와이프가 그러는데, 야, 이거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아니라고, 웃기지 말라고 자꾸 이제 그러길래, 엄살이겠지 했는데 계속 아파요, 여기가. 그래서 어제는 제가 안 되겠다, 이게 진짜로 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 근육이 필요한 건지 확인해 보려고 이제 막 눌러봤어요. 어디가 아픈지 꾹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는데, 이상하다. 여기 좀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꾹 눌렀더니 눌려서 들어간 건지 어쨌는지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됐나 봐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꾹꾹 눌렀더니 이게 이제 짓눌려져서 너무 아파서 이제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오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왔냐, 마사지 받다가 약간 갈비뼈를 다친 것 같아서 조금 통증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발로 밟아서 심각해진 것 같다. 와이프가 밟아요? 그러길래 아니. 마사지 하는 식으로 이제 등 좀 살짝 밟다가 좀 세게 밟은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다고 밟아가지고 뼈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제 미국 의사신데.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고, 학대를 당하는 건 아니고 그냥 도와주려고 이게 살짝 발로 밟았는데 그렇게 됐다. 막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그러더니 이제 어디가 아픈 거냐, 갈비뼈로. 그러니까 여기 하면서 이제 정확한 지점을 제가 못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눌러봐요. 자, 옷 좀 올려보라 그러더니 꾹꾹 눌러. 이제 여기? 아니 거기 괜찮고, 여기? 거기니? 옆에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또 꾹. 이제 어디가 아픈지 찾아야 되니까 꾹꾹 누르는 바람에 더 아픈 거예요. 더. 약간 이 상태가 안 좋은 걸 더 마저 그냥 으스러뜨리는 듯한, 의사 선생님 때문에 제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 금간 거 아니다, 멀쩡하다 그래요. 엄살 부리지 마라.
너무 아픈데 왜 엄살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 엑스레이는 안 나오는 아주 작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니 뼈에 금이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차피 뭐 뼈를 이걸 뭐 갖다 꼬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습니다. 좀 쉬다가 지금 잠깐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서 와이프한테 밟지 말라고. 여러분들 와이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밟히면 안 돼요, 남자분들. 밟히면 안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제 짓밟힐 때가 있죠. 여러분들 와이프 주의보. 근데 좀 감정을 씌워서 밟은 것 같아. 아무래도 평소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뭐 잡담 그만하고 몸이 고통스러운 건 괜찮은데 이 코인이 가격이 떨어져서 이 정신적인 고통은 좀 힘들죠. 사실 그게 더. 코인 시장이 올해 시작하면서 나름 괜찮아요. 스타트가 좋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또 살짝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위아래를 그냥 털어버리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레버리지 다 털면서 좀 정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어제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ETF는 유입량이 굉장히 좋아요. 9억 달러 이상 이틀 연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TF를 보면 뭐 당연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사실 연말에 기관들이 많이 정리를 합니다. 수익 실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멋지게 수치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고객들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포장하는 차원에서 수익 난 건 실현을 해서 실적을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손실 실현하는 그런 기관들이라든가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휴가 가기 전에 다 정리해 놓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죠. 그래서 연말에는 정리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가 연초가 되면 다시 이제 새로운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아직도 휴가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기관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직 정상 궤도에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당연히 긍정적인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반감기 다음 그런 뜨거운 찐 상승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기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기대치를 가져야 할까? 막 멀리 말고 한 달, 1월 달은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건 이번 주 금요일 1월 10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0일 밤이 되겠죠. 미국 시간으로는 동부 시간 5시 반. 첫 번째 금요일.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이 뭐가 있죠?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를 발표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맞춰서 이제 실업률도 발표를 하는데 실업률이 좀 낮게 발표가 돼야 됩니다. 낮게 발표가 된다면 대략 뭐 4.2% 정도 이하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면서 이제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희망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게 발표되면 떡상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데 높게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그러면 떡락각이죠 당연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시장이 약간 공포를 느낄 수 있고 위축될 수가 있고 말로만 듣던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1월 10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지난달에 연준의 녹취록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ADT라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고용 수치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메이저는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주 금요일에 어떤 단기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변동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겁도 주고 털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트럼프의 선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유죄로 판결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선고가 1월 10일에 있다고 합니다. 뭐 선고가 있다고 해서 트럼프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흠집내기다. 트럼프를 흠집내면 어떻게 될까요? 흠집내면 좀 망가진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가 막 외치는 것도 좀 무게감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추진할 때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 내놓는 정책이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번복되거나 뒤집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담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0일에는 그러한 이벤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간다면 매우 긍정적인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 있겠죠. 코인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1월 20일에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취임식입니다. 이 취임식을 전후로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희망감에 들떠 있다면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한테는 코인이 우선순위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데 버블이 끼어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너무 큰 기대치를 갖고 우하고 그냥 너도 나도 환희에 차 있다면 그렇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좀 침체돼 있다면 뭐 별거 아니죠. 차라리 어떤 정책이라든가 구체적인 이런 방향이 잡혔을 때 더 뜨겁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까지 그 전에 막 너무 뜨겁게 오버하면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는 거고 그런 게 없고 그냥 미리 좀 떨궈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조금만 길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코인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죠? 실질적인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방향을 잡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코인을 통한 어떤 혁신을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발전을 이루는 거니까 그 발전에 함께하는 코인들, 어떤 솔루션들, 그리고 연계된 많은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비트코인 준비자산, 전략적 준비자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로 전략적 준비자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고통쯤은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각 변동, 금융체제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린, 아이고, 컵이 뒤집어졌어요. 금융체제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벤트인데 2025년에 가장 중요한 단일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뭐 저도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와 하지만 가늠이 진짜로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로 국가 비상사태잖아요. 온 나라들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비상사태다.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초읽기입니다. 막 엄청나게 빠르게 먼저 대응하는 나라가 승자가 되는 거니까 얼른 돈 찍어서 빨리 비트코인 사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와, 정말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게. 자, 이 전략적 준비 자산 비트코인이 어느 규모로 어느 시간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기대는 갖고 있지만 그냥 막연한 기대일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구체적인 스텝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가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한 기대가 당연히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너무 과하게 실망할 수도 있고 변동의 연속일 수 있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펀더멘털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되기만 한다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천천히 조금만 우리가 천천히 멀리서 숲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트코인들은 뭐 그냥 사기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트코인도 혁신의 한 부분이잖아요. 자, 어제 엔비디아에서 CES라는 이벤트가 있었죠. 라스베가스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칩을 내놨는데 예전에 그 $2,000 고가 그래픽 카드가
$500 선에서 같은 퍼포먼스를 내놓는 5000 시리즈 그게 나오는데 야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게 바로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요즘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AI 에이전트란 어떤 특정 임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매트릭스에 나오는 스미스 에이전트, 네오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것처럼 어떤 임무를 담당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는 바로 AI 에이전트가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 NFT와도 같다. 수없이 많은 에이전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개별 에이전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올리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좀 쉬운 방법으로는 그런 플랫폼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현실이다. AI는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이런 솔루션들, 기술들이 결과물을 보여줘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엔비디아가 펼쳐 보이면서 이 틀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AI 뭐 끌고 가는 거하고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비트코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탈중앙화적인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면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똑같은 어떤 AI라든가 금융, 기술 이런 혁신에서도 똑같이 탈중앙화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금융의 탈중앙화, 기존 금융과 비트코인 그리고 중앙화된 AI와 탈중앙화된 AI가 똑같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인이 투자의 한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고 기존 금융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죠. 작년에 ETF가 승인됐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올해는 어떤 코인이 승인될까요? ETF. 올해는 아마 영순위로 XRP, 그 다음은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개별 코인들 또 콤보 코인들, 스마트 컨트랙이라든지 AI ETF 또 어떤 레이어 원 틀을 만들어주는 유틸리티 ETF라든가 뭐 여러 가지 ETF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데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많은 코인들이 이런 변화에 맞춰서 성장하기도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데 내 코인은 왜 안 올라가나?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들이 분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분야별로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코인들에도 투자하고 내러티브에 맞춰서도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뭐 몇 개는 대박을 치고 몇 개는 중박을 치고 몇 개는 기본 몇 개는 그냥 꽝 이렇게 돼도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두 군데 몰빵해놓고 그게 안 되면 또 너무 힘들고 그게 잘 되면 좋은데 뭐 잘 돼서 대박을 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균형 잡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올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잘 준비하고 미리미리 이 설계를 잘 해서 올해 큰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